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끝나지 않은 숙제 리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과 현재 이별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무엇인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메론, 두 번째, 우체통, 세 번째, 소파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은 숙제 첫 번째, 메론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잖아요. 이별이 됐다면 그 사람을 잊어야 되는데 왜 끝나지 않을까?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에너지 하나를 열어볼게요. 체리엇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체리엇 카드가 나왔습니다. 전차 카드고요. 체리엇은 별자리로는 개자리를 의미합니다.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뭔가 이 여름과 혹은 개자리와 관련돼서 이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타로를 하면서도 가끔씩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에너지라는 게 있을까? 타로에서 말하는 그런 에너지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저한테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지금 이제 황소 자리고요. 곧 이제 쌍둥이 자리 되고 뭐 얼마 전에는 양자리였잖아요. 나오는 카드들이요. 그 시기가 딱 되면은 그때 필요한 카드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즉 이 개자리 카드인 체리엇은 겨울에 나오진 않아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로 이 별자리와 이 타로 카드와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이건 그냥 여담이고요. 아무튼 체리엇 상당히 무엇인가 질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게 뭘로 느껴지냐면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관계를 잇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진짜로 그게 하고 싶었나? 그건 아니에요. 다만 그냥 열심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잊고 싶었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바로 체리엇이고 상대편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요. 재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질주라는 것 자체도 에너지가 계속 이제 무엇인가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재회로도 많이 쓰는 카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별이 됐다면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됐든 상대편이 됐든 어느 한쪽에서 상당히 바쁘게 무엇인가를 진행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게. 그리고 밀어붙여지는 상황. 계획 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끝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어느 한쪽에서 무엇인가를 상당히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하네요. 일이든 뭐든. 얼스 매직이 있어요. 얼스 매직 카드는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땅에서 모든 것들이 생겨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뭐 새싹, 꽃, 나무 이런 것들을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것이에요. 진짜 쉽게 표현할게요. 돈가스 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가스 집을 해보고 저렇게 돈가스 집을 해보고 뭐 이런 계획은 세웠을 거 아니에요. 뭐 포토샵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가게 디자인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출금이 나오게 된 거죠. 혹은 어떤 누구에겐가로부터 돈을 빌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출을 받았다라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반을 다진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리딩은 끝나지 않은 숙제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인가를 밀어붙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은 왜 그렇냐고 했을 때 무엇인가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사업이든 자신의 일이든 뭔가 아주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자,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관계가 이별이 된 것도 만약에 일로 봤을 때 뭔가 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든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이별이 됐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무엇인가가 기반이 다져지기 위해서 뭔가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별이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완벽한 사랑을 하기 위한 하나 또 넘어가야 될 어떤 장애물 같은 것, 장애물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들?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넘어갔었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카드 한 장씩 열어볼게요. 디스하모니가 있어요. 그래요. 자, 또 보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아하, 뭔가 바보타로스러운 카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타로를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이별된 거 맞습니다, 일단은. 이건 뭐 지금 다투고 있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이별이 됐고, 그리고 그 이별의 시간도 좀 꽤나 지난 것 같습니다. 기억이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싸우고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났는데 뭐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리딩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지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심지어 여기 카르마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는 화합이 안 된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밀어붙였다가 있죠.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카드 한 장씩 가봅시다. 퀸 오브 펜타클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퀸 펜타클이 있고요. 자, 여기에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계속 가봅시다. 6개의 칼의 역방향이군요. 그래요. 자, 킹컵이 있어요. 킹컵이 있어요. 역방향이에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야, 여기 퀸컵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아하, 밑에 엠프레스가 거꾸로 돼 있네요. 바보 타로에서는 상당히 진부한 이야기이기는 해요. 여러분하고 이별이 되고요. 어떤 누군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들 배신하고 떠났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카드에서는 그 사람이 배신을 하고 떠났다 라는 카드가 나온 게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건데 그 관계가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요, 끝이 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코트가 2개가 있어요. 심지어 그 엘리먼트도 같은 거죠. 컵 카드들인데 퀸컵이 있고 여기는 킹컵이잖아요. 솔직히 얘네들 카드가 개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됐든 지금 이 두 사람은 뒤집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수트들이 뒤집어져서 나오게 되는 경우는 그 관계가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킹과 퀸이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이냐?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 퀸이 서 있습니다, 현재. 퀸 펜타클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여러분인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남자분이든 뭐 여성분이든 상관없이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지금 여기 2명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선택을 의미하는 2번 카드의 메이저 알카나죠.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가 있는데요. 자, 이 카드는 물고기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느낌적으로요, 지금 여러분의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개자리고 이분이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사람이 물고기 자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게 물고기 자리라서 그렇기도 한데, 그것은 뭐 둘째치고서라도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선택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이제 불러내요. 그래서 뭐 스벅을 가든지 술을 마시든지 하면서 내가 있잖아,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겠어 해서 물어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는 그게 아니고
선택을 하는 것은 굴뚝 같아요. 그리고 거의 확실해요. 선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하지만 그 선택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조용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여기 리멤버가 있었잖아요. 즉 이게 awakening, 뭔가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카르마가 있어요. 지금 이 카르마의 관점에서 볼 땐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별이 된 거라고 보면은 이 관계에서 이분이 얻은 거는 큰 교훈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awakening이 생겼어요. 즉 무엇인가 다른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라는 리멤버가 있죠.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을 추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트리거가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이것 때문에 이 관계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편과 다른 한 사람이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방아쇠예요. 디스하모니, 즉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 관계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충돌도 심해요. 그래서 뭔가 방아쇠가 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싸움을 하겠다라는 방아쇠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내가 이 판을 바꿔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6개의 칼이 역방향이랬잖아요. 6개의 칼이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동은 가려고 하는 그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다른 나라 가서 살아보겠어 라고 하면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렇게 가보고 싶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6개 칼의 정방향이 나와요. 그리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언정 그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가장 크게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이 현실 자체에서 아무것도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즉 여기 이 현실은 너무나도 시궁창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가장 크게 의미해요. 자,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해요. 뭐가 됐든. 자, 그 관점에서 볼 때 이별이 된 건데 아니죠. 이별이 됐다고 볼 수 없죠. 지금 디스하모니 트리거가 났으니까. 만약에 이별이 될 직전에 있는 거라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 안에서 일단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방아쇠가 당겨지는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카르마, 즉 어떤 일 자체는 벌어졌는데 그 일에서 바로 어떤 뭐 이별이 됐거나 뭐 이런 일은 벌어진 건 아니에요. 이 상대편과 A라는 사람이 다만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생각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 그 이별을 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퀸 펜타클이 나와 있는 상태죠. 만약에 이거 그냥 에너지로 본다면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뭔가 안정적인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예측해 본다면요, 상당히 감정적으로 너무 피로도가 높았던 커플일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계속 다투고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여왕님은 상당히 안정을 의미하는 여왕님인 거잖아요. 어떤 밀어붙임이 있어졌어요. 그런데 이 밀어붙임은 지금 이 10장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트리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이 판을 뒤집어 엎고, 즉 무엇인가 이별을 하든 종교를 하든 뭔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이거는 에너지죠. 이게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여러분이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느껴진 건 이전 사람에 대한 생각이고요. 아, 내가 그런 사랑을 했었구나. 내가 그 사람과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해서 비교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이게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라고 의미하는 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획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생각 없이 그냥 갔던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과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얼스 매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밑에서요,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어요. 자,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힐링을 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해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난처한데 제가, 왜냐면 본인이 힐링할 타임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가 지금 여러분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너무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이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는 말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힐링을 더 해야 되고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면 여러분한테 갈 준비는 안 됐다라는 말인 걸로 느껴지는데, 단 저는 이게 뭘 먼저 해야 될 것 같냐면, 이분이 원래 갖고 있었던 복잡한 관계 하나가 있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여러분에게 오든 말든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남아있을까요? 카드를 열어볼게요. 아, 힐링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Time for 힐링 카드입니다. 발사믹 문이고요. 떨어집니다. 10개의 칼이 있어요. 얘는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았나라고 순간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7개의 프루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킹 프루츠가 있어요. 여기 킹 프루츠가 있는데, 그렇군요. 자, 언더라잉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잉은 세상에, 야,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구나. 뭔가 이 안에 있어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까 여기 밑에 카드들, 심지어 디자인도 다 다르고 다른 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킹컵이 나왔죠. 솔직히 이 킹 프루츠가 이 카드예요. 그리고 여기 퀸 프루츠가 있었죠. 이게 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2개가 뒤집어져 있었잖아요. 물론 제가 이걸 역방향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킹하고 퀸이 같이 또 나와 있는 상태예요. 요렇게 공통적으로 카드가 나와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 2장의 카드는 여러분하고 상대편을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볼 땐요, 지금 이 카드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일단은 좀 치우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분이 이별이 됐고요. 이분은 여러분과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여기 힐링이 나왔죠? 여기 힐링이 나왔어요. 나는 힐링을 할 시간이 더 필요해. 나를 사랑할 시간이 더 필요해. 라고 본다면, 여러분한테 이분이 상처를 주신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결론적으로는 이 이별에서 이분도 큰 상처를 받은 분인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카르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분이 어떤 일을 겪었다라고 리딩을 한 거예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살다 보니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래,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배웠고 이제는 내가 삶을 바라보는 게 좀 달라졌어. 그런 의미의 카드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방아쇠가 있고 기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카르마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생겼다라고 저는 리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장의 카드가 이분이 지금 어떤 누군가와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라고 리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과의 것으로 본다면 이분이 원하는 건 자신의 모습에서 좀 자신감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로도 보여지기는 하는데, 다만 이 카르마는 여러분과 이별이 되고 나서 이분이 뭔가를 겪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볼 때 이제 사랑적인 리딩으로 볼 때 누군가가 있었거나 잠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된통당했거나 아니면 일을 했는데 일적으로 너무 큰 실패를 거뒀거나 뭐가 됐든 이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 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하고 이별이 될 때요, 이분이 상처를 받은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뭔 것 같냐면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채워줄 수는 없었나 봐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뭔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렇게도 느껴져요. 왜냐면 여기 동전이고 얼스 매직도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사랑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게 상처가 돼서 이별이 된 거라면 이분 입장에서도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겠죠. 이분이 꺼낸 카드잖아요, 지금. 이분이 지금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10개의 칼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상처가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7개 프루츠는 여기 필름을 잘라내죠. 즉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 가위로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즉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 기억이나 이런 마음에서 좀 떠나보내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얘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장의 카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서 안 좋은 것들을 떠나보내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처는 아직 있고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볼 땐 이 리딩의 주제, 끝나지 않은 숙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을 대면하는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저는 그 느낌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누군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한 건 맞아요. 지금 이 카드는 그거예요.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이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맞아요.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별이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분도 상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분이 힐링이 끝나고 나면 뭔가 액션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정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카드를 올리겠습니다. 이분만 뭐 생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꺼낼게요. 여러분들은 이분에게 데이트를 꺼내네요. 뭐지? 왜 데이트를 꺼낼까요?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카드를 조금만 더 열어볼게요. 여러분, 얘를 열어봅시다. 여러분은 이분을 생각할 때 소울메이트로 본대요. I hid who I really am from you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이분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거절인 건데 여러분이 노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분이 상황적으로 나는 이 사랑을 더 못하겠어 라고 하고 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요, 경제적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흔히 말해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지금 와서는요, 이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솔직히 이 말 자체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숨겼다라는 게 솔직히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완벽하게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말인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솔직히. 제가 가장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풀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여러분을 정말 좋아했고요. 여러분도 이분에게 있어서 그냥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나쁘지 않네라고 해서 했는데, 이분의 어떤 상황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나 봐요.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뭐 못 벌어, 왜 이렇게 날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느껴지기에는 자신이 좀 모자랐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지면서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있을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관계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게 됐을 때 이 분을 여러분이 잡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너가 간다면은 내가 붙잡진 않을게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별이 된 것 같고, 그 이후로부터 이분은 열심히 자신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누군가도 만났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뭐 어떤 갭 차이가 있었다면 이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좀 이렇게 만남이 편한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도요, 이분이 좋은 꼴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은 또 겪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분이 깨우치게 된 것은 여러분이란 사람은 내가 앞으로 뭐 어떤 사람을 더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만한 사람 못 만날 거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힐링이 더 필요하대요. 즉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상황에 있어서는 상처가 더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분을 소울메이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잘해줬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트와 소울메이트가 나왔다면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의 친구였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오래 지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 정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전 데이트를 꺼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카드들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계속 열겠습니다.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자, 10th 하우스고요. 네이털 차트의 10번째 집을 의미하는 건데요. 10번째 집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일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솔직히 그 느낌도 살짝 있는 게, 이분이 기반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해 일을 안 하고 있던가, 일이 잘려서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었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무엇인가 기반을 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분이 왜 기반이 중요하냐면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말로 저는 계속 느껴져요, 지금 이 리딩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라운드 마치인데요. 솔직히 3월은 지났죠. 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게 내년 3월이 되겠죠. 3월 언저리니까. 솔직히 이분이 힐링할 타임이 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끝나지 않은 숙제,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끝났다면 어떤 끝났다라는 카드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 3월쯤에 뭔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를 열어봅시다. Let go of the past가 나오네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끝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과거를 이제 놔줘라라고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두 분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즉 이 3월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였거든요. 이 카드가요, 끝나지 않은 숙제, 이제 숙제가 없다라는 카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과거를 냅두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좀 바꿔보면요, 이분이 지금 힐링을 하는 것도 만약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라면 그것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말도 되고요. 두 분 관계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앙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이제 놔줘야 된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가능성은 두 개겠죠. 그래, 우리 이제 과거를 잊고 한번 다시 잘해보자, 1번. 혹은 이분이 여러분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한 사실을 3월에 알게 된다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제 과거로 두고 간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에너지가 진행되고 있고요. 요게 중요하잖아요. 얼스 매직.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끝났을까라는 걸로 물어보고 꺼낸 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에. 그래서 저는
이게 끝났다라는 느낌의 카드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카드 액면가라는 것도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멜론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 두 번째, 우체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편과 현재 이별이 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이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에너지가 여러분 옆에 계속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거나 힘들거나 혹은 이별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두 분이 다퉜을 수 있죠. 그 관계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두 분은 어떻게 될지를 카드를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에너지 하나를 열어볼게요. 킹 오브 원즈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킹 오브 원즈가 나왔습니다. 그 왕도 지팡이 왕, 칼왕, 컵 왕, 동전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옷을 잘 입고 뭔가 스타일리시하면서 뭔가 좀 멋지고 막 드라마의 주인공 같고 이런 캐릭터가 바로 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두 분 이별을 하고 나서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이 끝나지 않은 그 에너지가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지금 꺼낸 게 얘거든요. 그런데 킹 오브 원즈의 에너지로 있었대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어떤 누군가 한 명이 이 관계를 다시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걸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요, 이 킹원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길이 없는 곳에 잡초 제거하고 길을 새로 만들어서 그 길로 해서 전쟁터로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의 왕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별자리로 보면은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상당히 진취적이에요. 왜 이게 지금 현재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에너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게요. 파이어예요, 여러분. 뭐죠? 지금 이 카드가 얘입니다, 여러분. 아니, 기본적으로 이 리딩의 어떤 그 포맷도 그렇고 이건 너무 시작과 관련된 카드거든요, 이게.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끝나지 않은 숙제가 있는 건데 그게 왜 안 끝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거래요. 그러면 두 가지 예밖에 없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누군가 한 명이 짝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됐든 상대편이 됐든. 그런데 이별이 되고 나서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 사랑의 마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죠 이게? 자, 이제 상대편의 에너지를 열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볼게요. 카드를 한 장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트윈 플레임이 있어요. 그렇군요. 트윈 플레임이랍니다, 두 분이. 자, 계속 가볼게요. 세상에. 비너스인가요? 그렇군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리버스가 있어요. 뭔지 살짝 감은 옵니다만 단정 지을 수 없죠. 이 카드까지 같이 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번 좀 섞어서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 가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두 개의 지팡이. 두 개의 칼도 나와요. 그렇군요. 데스의 역방향이에요. 이런 카드의 조합도 처음 보네요. 5개의 동전의 정방향입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9개의 지팡이의 역방향이고요. 6개의 지팡이가 있어요. 한 문장으로 이 카드를 그냥 이야기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타로 리더로서 이제 그렇게 한 문장을 말씀드리고 나면 좀 무책임하죠. 그 당시 이분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게 이 리딩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분에게 열심히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바보타로에서는 이분이 뭐 사랑의 상처를 받아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두려웠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솔직히 그 카드가 나왔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트윈 플레임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요, 이게 단순히 뭐 짝사랑을 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뭔가를 했다, 이렇게는 또 볼 수는 없어요.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윈터죠.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겨울처럼. 그런데 여기 비너스가 있습니다. 비너스는 뭐 사랑의 별이고요. 뭐 볼 것도 없는 사랑의 카드입니다. 장미를 들고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불이 있고요. 이것도 열정이고 뭐 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카드들로 볼 때는 이분은 더 이상은요, 혼자이고 싶지 않은 게 좀 큽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랬나? 뭐 카드의 액면가로 보면 그겁니다. 즉 누군가에게 사랑적으로 책임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비너스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얼려있던 마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봄이 오고 깨어나고 여러분에게 오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혼자 있고 싶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또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이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끝나지 않은 숙제가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냐라고 했을 때는 패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들에게 오퍼를 하고 나서 이 사랑이 발전되는 부분은 상당히 불같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요, 그 느낌이 살짝 드는 게요, 여러분이요 포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해 우리가 뭐 까였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차가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지치지 않았어요. 뭐 자존심이 상하든 뭘 하든 계속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이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왔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칼같이 이분을 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처음부터 잘해주는 사람은 뭐 끝날 때도 이렇게 천천히 끝내줘야 되나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끝까지 열심히 했는데 해도 안 되니 어느 정도 선에서는 칼을 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났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빈자리가 좀 크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뭔가 나서는 에너지가 없어요. 나서는 에너지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다 뭐냐면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뭔가를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장미 떠 있죠? 패션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에너지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별의 움직임이든 뭐든 간에 이분이 어떤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얘인데요, 여러분이 없는 자리가 크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음을 열겠다라는 카드예요. 솔직히 트윈 플레임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트윈 플레임의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여러분과 사귄다고 오케이 해놓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만 계속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뭔 삽질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관계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지금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이 없는 자리를 알게 됐고 이제는 무엇인가 이분이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아니죠,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을지 봅시다. Sometimes I stare at my phone and become stuck. 가끔 있잖아, 나는 나의 전화기, 핸드폰을 계속 주시하곤 해. 그러니까 이게 본다는 거죠. 이게 멍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멈춰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린단 말이죠. 저는 솔직히 이 문장이 뭘로 느껴지냐면 여러분이 이분을 지속적으로 챙겼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그 자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고, 그리고 자신이 나는 사랑이 없었어 라고 그 당시는 생각을 했던 건데,
내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트윈플레임은 모르겠어요. 더 열어보면은 이 카드가 왜 나왔는지 알 수 있겠죠. 일단은 트윈플레임을 모르시는 분이 있죠. 트윈플레임은 뭐냐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자면 계속 지속하기 힘든 커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맨날 싸운다는 말이에요. 뭔가가 이렇게 안 맞아서 싸우고 또 다투지만 그러면은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럼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그런데 헤어지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트윈플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위에 짜라락 나와 있는 이 카드들도 보면은 상당히 열정적이에요. 내가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되겠어 뭐 이런 건데요. 지금 밑에 있는 건 다 자고 있는 에너지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카드들이 또 의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2번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지금 이게 선택을 하는 게 이분은 상당히 망설여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Adjustments are required 카드가 나옵니다. Third Quarter Moon 카드예요. 그렇습니다. 자, 4분의 3달입니다. 4분의 3달. 왜 이게 나왔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두 개의 링이 있어요. 또 2번 에너지예요. 자, 문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야, 6개의 로즈가 있었는데요. 아까 여기에 6개의 로즈가 있었죠. 그렇군요.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10개의 로즈입니다. 각티슈 카드예요. 자, 이 리딩은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감정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건데 아무튼 이 리딩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아주 공허해졌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공허함이 이분에게 뭘 만든 거냐면 약간 그게 연료가 돼서 휘발유처럼 바뀌어가지고요. 찾아와야겠어라는 열정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6개의 로즈가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은 트로피를 들고 있죠. 이게 뭔지는 몰라도 나는 이 게임에서 지고 싶지 않아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요. 이 킹 원즈의 에너지예요. 끝나지 않은 숙제. 즉, 두 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별이 됐다면 그 이후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에너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었냐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계속 열정 같은 것이 생겨서 내가 이 판을 내가 바꿔봐야겠다라는 에너지가 계속 생기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패션이 들어와 있잖아요. 즉, 내가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어떤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기가 아니죠. 에너지들이 커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지금 여기 문 카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상당히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저의 리딩에 의하면 지금 이 리딩은 처음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관심을 받는 것도 좋았고 그냥 여러분이 옆에 있는 것도 좋았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랑을 따라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을 바꾸게 되는 어떤 감정의 동요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된 거고요. 비너스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리고 이 문제의 어떤 근원이 뭐 다툼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면 나왔던 카드들 중에서 뭔가가 나와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트윈 플레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얘인데요. 솔직히 이 4분의 3달이라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자, 달이 4분의 3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월이 되기까지 4분의 1이 남았잖아요. 내가 이제는 그 달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어떤 회사에 뭔가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향 하나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가요. 그런데 그 상황에 여러분이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바꿔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엎을 수 있는 건 적어도 4분의 2 정도까지 갔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4분의 3이에요. 이제는 그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더 이상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 자체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분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가장 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링이 있죠. 지금 밑에 보면 파이널 2라고 돼 있어요. 솔직히 이것도 2번 에너지고 2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가장 크게 또 의미하는 게 비교예요. 어떤 누군가와의 비교예요. 그렇게 볼 땐 이 관계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도 가능해요. 이분이 정말 바래왔던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A라는 사람은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분은 그 A라는 사람을 갖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시큰둥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리딩은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빈자리가 너무 크고 그것이 이분의 감정을 계속 요동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는 있을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끝낼 수 없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올까봐 전화기를 뚫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멍하게 있다가 전화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어머니가 지나가는 거죠. 얘 뭐해? 왜 전화기를 보고 있어 얘?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이러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그거잖아요 지금 얘가.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걸 어떻게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왜 트윈 플레임일까요? 왜 트윈 플레임일까요? 왜 2번 카드들이 계속 나왔을까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갈등을 의미하기도 하는 왜 이 2번 카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 카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여러분. 이분이 마음 안에서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자, 여러분들의 카드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뭐 이분은 이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은 어떨지 또 모르죠. 카드를 열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이제 너를 과거로 뒀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튼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이 아주 잘해주다가요 그냥 탁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그 자리가 공허했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도 여전히 사슬에 묶여 있네요. 그러니까 추억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추억으로 남겨놓자 이지만 여러분도 여기 이 에너지에 지금 현재 묶여 있는 건 맞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나 봐요. 이분이 그냥 좋은가 봐요. 글쎄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2번 에너지의 어떤 누군가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거기에 참 많이 빠져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10개의 로즈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솔직히 이게 어떤 누군가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슬펐다라는 것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건 여러분의 에너지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분을 추억으로 두자라고는 하지만 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얘가 휙 하고 튀어나왔어요. 봅시다. I'm starting to understand our connection. 카드가 나옵니다. 나는 우리 관계가 어떤 건지 이해하기 시작했어 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말은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여러분도 이 사랑을 통해서 뭔가 얻은 게 있다, 좀 깨우친 게 있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솔직히요 여러분, 이제 조금 구독을 다시 뺄 만한 어떤 시간이 왔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에딕션을 꺼냈어요. 이걸 여러분의 에너지라고 볼 때,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면 그 당시 이분이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 열지 않고 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 생각해 봤을 때 나도 이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느낌의 에너지 같기도 해요, 솔직히. 그 애도 얼마나 부담됐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받을 때. 그런 느낌으로도 느껴집니다. 자, 카드를 하나 더 열어볼게요. 스프링타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프링타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봄이 언제까지가 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월 말? 아니면 6월 중순? 6월 중순은 이제 여름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봄이랍니다. 뭐 지금도 봄이고 앞으로도 쭉 봄이겠죠, 당분간은. 그리고 이게 지금요, 뭐 비너스, 파이어, 뭐 킹 오브 원즈가 있다면 이분요 조만간에 움직일 그런 에너지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봄에 어떤 이분의 액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를 안 꺼냈네요. 얘를 안 하고 갈 뻔했어요. 글쎄요, 저 트윈 플레임을 계속 보고 있는데 벌고입니다. 처녀자리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처녀자리 카드는 얘입니다. 얘가 처녀자리 카드인데, 솔직히 지금 그 나와 있는 이 두 장의 카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나 이렇게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빈자리가 크다는 것을 지금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고 에너지가 지금 나왔다라는 말은 그냥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처녀자리 때 여름이 끝나고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거든요. 그때 뭔가가 있다, 혹은 이 리딩 안에 처녀자리가 있다 가능하고요. 에너지적으로 볼 때는 그 뭔가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다는 어떤 상황적으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처녀자리는 분석의 별자리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겉으로만 보지 말고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 객관화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용서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은 끝나지 않은 숙제 리딩인데, 이건 끝난 게 아니고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간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검사 받으면 이제 그게 성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지금 이 리딩은. 그러니까 숙제가 있었는데 그걸 했다, 이겁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꺼낸 카드가 얘거든요. 솔직히 이 별자리도 용서의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라는 느낌의 별자리인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게 되고 받아주시나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끝나지 않은 숙제가 완성되고 선생님한테 검사받는다. 그렇게 정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카드는 꺼내기 상당히 두려운 카드죠, 바보타로에서. 보통 이제 용서 카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하냐고. 근데 용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픽처를 꺼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그런 거라면 이렇게 용서를 한번 하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는 상태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여전히 너에게 중독되어 있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사랑했던 감정이 똑같이 전달되진 않아요. 지금 이 리딩의 어떤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이제 좀 달라 보이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시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또 만들면 되겠죠. 이분은 지금 현재로서는요, 6개의 지팡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100%예요. 100%.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게 우체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 세 번째, 소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잊혀지지 않거나 아직까지 그 에너지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마도 뭔가가 남아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죠. 그것은 무엇인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한 장을 열고 가겠습니다. 3개의 칼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3개의 칼은 일단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3번 카드이기 때문에 사랑의 상처를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어떤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삼각관계 때문에 헤어졌다, 뭐 환승 이별을 했다, 뭐 이런 카드로 가장 많이 쓰는 카드이기도 한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그 이별이 된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에너지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됐든 상대편이 됐든 상당히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카드가 나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서라도 아직까지 이 관계가 끝나지지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카드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크라우스 카드가 나와요. 구름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관계 안에서 남아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꺼낸 건데 구름이 나왔습니다. 밑에 셰프 시프팅이라고 돼 있죠. 일단 구름이 의미하는 게요, 타로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것을 가장 크게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혼란 이런 것도 의미하는데요. 구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1분 1초가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뭐 바람 때문이든 뭐 온도차 때문이든 모양이 계속 바뀌죠. 되게 작은 구름이었는데도 그게 바람에 이제 움직여서 큰 구름에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어떨 때는 토끼 모양, 어떨 때는 거북이 모양, 뭐가 됐든 이렇게 모양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두 분 사이에 끝나지 않은 숙제로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 이 관계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바뀌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 분의 사랑이 소파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우체통 모양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떤 다른 느낌의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분이 뭔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좀 다른 모양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앞에는 상처가 있단 말이죠. 상처가 깊으면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상처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이 사랑에 대한 모양은 지금 현재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거니까 확실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카드 한 장씩 열게요. 노을스 노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노을스 노드. 리그렛이 있어요. 후회가 있어요. 후회가 되나봐요, 이분은. 그리고 프리덤도 나오네요. 타로를 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5개의 지팡이 역방향이에요. 그래요. 자, 0번 카드 풀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이 카드가 얘입니다.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매지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네요. 야, 에이스 컵이 있네요. 그렇군요. 자, 한번 볼게요. 교황님 카드가 역방향이 됐어요. 밑에 7개 지팡이가 역방향이네요. 왜죠? 나이트 컵도 역방향이고 데스도 역방향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성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풀카드 메이저 알카나 0번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매지션이죠. 0번, 1번 카드예요. 지금 메이저 알카나가 여기 지금 3장이 나와 있는데 0번, 1번이에요. 두 가지 다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너 알카나인 에이스 컵스가 나왔어요. 얘도 에이스이기 때문에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5장 카드들 중에 3장이 다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카드는 뭐냐? 5번 지팡이고요. 5번 메이저 알카나예요. 타로 카드에서 5번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분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분쟁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얘가 딱 봐도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뒤집어지면은 타협을 의미합니다. 휴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상당히 부딪히고 있는, 상충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요,
교황님 카드가 결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뒤집어져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혼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혼을 의미하냐? 솔직히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이 아니다 라고 본다면 이것은 황소 자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가는 시기가 진짜 황소 자리의 딱 중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어떤 에너지를 말해주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이 카드는 솔직히 가장 크게 의미하는 부분이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관철하려고 했던 것을 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리그렛이 있죠. 일단 이 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후회라는 것은 보통은요, 이 관계에서 많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뭔가 다툰다는 것은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지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 것 같았으면 그냥 싸움을 안 해요. 그런 거잖아요. 나도 할 말이 있고 나도 여기서 지키고 싶은 것은 있고 믿음이든 뭐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싸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고 후회가 있다면 내가 그 싸움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프리덤이 있어요. 솔직히 이 프리덤은 자유롭게 나를 놔준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솔직히 이게 천왕성이잖아요. 천왕성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풍선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도 공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숨을 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계속 답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톱으로 이렇게 그 풍선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거 뚫고 나가면 펑 터지면서 이제 여러분이 튕겨 나가게 되겠죠. 그 에너지가 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뭔지는 몰라도 이분에게 있어서는 답답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카드가 바로 깹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이 나왔죠. 자, 0번하고 1번 두 개 다 새로운 시작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요런 에너지예요. 풍선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타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타로가 이제 채널이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저도 이걸 이제 닫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업로드했던 어떤 노력들과 이런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도 막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것을 빨리 탈출하고 나가자라고 하는 에너지가 얘예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나갔으면 뭐 그냥 뭐 누가 뭐 밥 먹여주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뭔가 다른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뭐 제가 돈가스 집을 하든 뭐 어디 뭐 떡볶이 집을 하든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좀 차이는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있는데 얘는 진짜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이스 컵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본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5번 교황님 카드가 일단 뒤집어져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큼은 맞아 라고 생각했던 또 고집에서 내려놓는다 가능해요. 그리고 더 이상 싸움은 하고 싶지 않다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에 후회가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르스노드가 나와 있어요. 일단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이 관계는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양이 바뀐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는 거로 볼 때,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자, 노스노드는 뭐냐면요, 달의 공전과 지구의 공전이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게 위쪽이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인데 그 북쪽 노드를 말하는 거고요. 북쪽 노드는 내가 이번 생에 어렵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보통 어려움은 놓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이번 생에 어떻게든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했는데 본인은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좋으면은 해야 되잖아요. 힘들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쉽게 가져가는 것들은 사우스 노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의 관점에서 볼 땐 이 관계는 이분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져가기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후회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정말 답답하기는 해요. 그리고 분쟁 카드가 나와 있었고, 이제는 내려놓자, 나도 무엇인가를 타협하자, 이 싸움을 멈추자, 휴전이 나왔죠. 그리고 나도 내 고집을 내려놓자
라고 하고 새로운 시작들이 쫘라락 나와 있는 거면 제가 한 60% 정도로 느껴지는 부분은 이 관계를 종결하는데요. 단 이 관계를 끝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아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은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화해 같은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얘가 들어와 있어요. 에이스 컵이 들어와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것은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을 다시 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그 어떤 관계를 하다가 이별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날 때 이전처럼 뭐 돌아갈 수 있죠. 보통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게 되면은 모양이 바뀌게 되잖아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요. 두 분의 새로운 사랑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사랑으로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사랑은 끝내고. 다만 이 관계를 적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좀 커요. 이걸 두 분의 새로운 사랑으로 본다면요. 글쎄요, 이분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난 나가고 싶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후회된다. 그래서 나의 어떤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시작한다. 이렇게 리딩을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건 그건 아니에요. 이분이 원하는 것은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정리라는 것이 확실히 매듭 지어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리가 너하고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로 남자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솔직히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이 소파를 고르신 분 중에서 이혼 절차에 지금 계신 분들은 그 이혼이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분쟁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리딩은 뭐냐? 그 이혼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확정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자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에게 그냥 중요한 사람으로 남아있자라는 그런 느낌이 좀 커요. 아무튼 지금 이게요. 상처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지금 공존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느낌 좀 커요. 그리고 솔직히 이 카드들 안에도 여러분에게 뭐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프리덤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바란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상황에서 이제 완벽하게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좀 커요. 일단 제가 느껴지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틀렸을 수도 있죠. 카드를 더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가 떨어지네. Sometimes I feel like you want too much from me. 가끔은 내가 느끼기에 너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고 생각해 라고 이분이 꺼냅니다. 솔직히 이 말이 욕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뭔가 분쟁을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역방향이 됐다면 이분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요. 5번 5번이 다 뒤집어져 있잖아요. 더 이상 가슴 아프기도 싫고 싸우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이분도 후회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건 지금 뭐든 간에 여기서 지금 이제는 나를 놔주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에이스 컵이 저는 솔직히 뭐 여러분과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그렇게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나를 챙기자라는 느낌의 카드로도 좀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여러분, 이 놀스노드 때문에요, 이건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라도 이게 계속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걸 말하는 게 얘예요. 놀스노드. 자, 보겠습니다. 카드를 열어볼게요. A new start is coming 카드가 나옵니다. 뉴문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뉴문까지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자, 카드가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한 장씩 열어볼게요. The Villain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참 무서운 카드로 스타트하네요.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악당 카드가 나오고 7개의 미러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뭐 불꽃이 뭐 장난 아니네요. 지금 다들 10개의 링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10개의 프루츠가 있는데요. 여러분 10 카드거든요. 자, 그런데 밑에 또 10 카드예요. 10개의 미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왜 저는 카드를 꺼내면 이럴까요? 아니죠. 이게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리딩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카드가 쫙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데블 카드거든요. 그리고 7개 칼이에요. 데블과 7개의 칼은 솔직히 좋게 볼래야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얘가 아까부터 왜 나왔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리딩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10 카드가 2개가 나와 있는 상태고 뉴스타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혼날 각오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리딩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있었는데요. 이 상대편이죠. 그 상대편은 말 돌리지 맙시다. 이분이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요, 결혼을 했었던 분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을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 흔히 말해 이제 누군가가 있는 분을 좋아하신 거죠. 그럼 이분이 한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드들은 뭐냐면요, 그 돌아갔던 거기 있죠. 거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과거의 분이 돌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겠어요. 라고 해야 되죠. 그건 이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니까. 뭐 결혼하신 분을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선에서 봤을 땐 그런 상황에 여러분에게 박수 쳐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이 카드가 짜라락 열렸을 때 느껴진 게 그겁니다. 제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여러분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이 이분에게 바랬던 건 나를 선택해줘를 강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처는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여기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문을 끝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집이잖아요. 이 집을 나와서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 가장 좀 착한 버전으로 리딩을 하면요, 이분의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놓으라고 한 거면, 그게 후회가 된 거라면 이분은 이제 감정에 충실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악마가 있잖아요. 데블 카드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새로운 시작인 건 맞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건 이분과의 관계라고 볼 땐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상황 자체는 데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데블을 만약에 이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 그 결혼이든 어떤 누군가와 함께 있든 그 관계는 상당히 이분을 갉아먹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꺼낸 게 얘예요. 지금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는 에너지라고 보지 않는 카드라고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카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른 카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개의 프루츠가 나왔잖아요. 10개의 컵이 나왔어요. 얘도 가족을 의미하고 얘도 가족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무엇인가 내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를 내가 더 생각했었던 건데, 거기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뭔지는 몰라도 안정감을 주는 무엇이었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는 이분에게
답답함을 줬던 것도 맞아요. 만약에 이걸 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요. 두 분이 이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부부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법원에서 이미 판결까지 다 났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말은 안 되는데. 왜냐면은 그럼 이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결혼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면은 정말 길었던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그 길었던 관계는 이 분을 상당히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길었던 관계가 더 이상 사랑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원하는 건 행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하는 것은 다소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카드를 열어봅시다. 여러분 카드를 열고 계속 따라가 볼게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요, 그냥 이 4장의 카드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나왔죠? 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상했잖아요. 도대체 무슨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거지? 라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여러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분쟁을 끝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은 지금 이게 가족이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대불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는 거기는 다소 분쟁이 있는 곳인 건 맞아요. 그리고 분쟁이 진행되고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이해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시각으로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은 상당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딩을 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러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을 보면은 상당히 불안하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디론가 도망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도 갖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 사람 자체는 나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그리고 내가 정착할 수 없다라는 그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자, 테디베어가 나옵니다. 그냥 좋은가 봐요. 그냥 끌린다?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요렇게 왜 카드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잘못 꺼낸 거겠죠, 그죠? 근데 저는 악마 카드를 긍정적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타로 카드 78장에 다 모든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의미로 만든 카드인데 그걸 좋게 읽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데 좋게 본다면 이게 끌린다거든요. 정말 너무 끌린다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끌림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가고 싶냐? 안정적인 곳에서 나가서 나의 행복한 곳으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리딩을 해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상처를 받은 거라고 볼 때, 근데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렇게까지는 안 꺼낼 텐데. 한번 봅시다. 얘를 열어볼게요. 근데 이분이 답답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I wish I could share my good news with you. 이건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거든요. 난 있잖아, 나의 좋은 뉴스를 너와 함께 공유하고 싶어 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나요? 그래서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건가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원해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남겨놓겠습니다. 어떤 상황은 있었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이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랍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열어봅시다. 굿뉴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I knew exactly what I was doing. 난 있잖아,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솔직히 이 말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했던 리딩에 의하면 여러분이 이분이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분이 너무 좋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말로도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온다면 내가 그걸 감수하겠어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말은. 아무튼 그냥 모든 의미를 다 빼고 이 문장을 그대로 전달을 드리자면, 나는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라고 말을 한답니다. 저는 솔직히 한 장을 더 꺼낸 건 어떻게든 이 리딩을 살려보려고, 뭔가 좀 좋은 말이 나서 너를 여전히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뭐 이런 게 나올까 싶어서 꺼냈는데 이 말이 나올지 몰랐어. 그렇습니다. 제 리딩이 틀린 거겠죠. 제가 잘못 읽은 거겠죠. 그럴 거예요. 팔도 폴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제가 저는 원래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냥 그 필터링 없이 그냥 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악플 달리고 뭐 이런 채널이잖아요. 자, 이분이요, 어떤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아주 오랫동안 결혼을 했든 뭐 사귀고 있었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하이스쿨 스윗하트든 뭐든 간에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쭉 알아왔던 어떤 사람이든,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사랑했던 첫사랑이 끝사랑이라고 보장할 순 없어요. 여러분도 그거 다 알고 있죠. 그 사랑이 오래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놀스노드가 나오고 팔도 폴춘까지 나왔다면요, 지금 이분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A라는 분한테 정말 죄송해요. A라는 분의 카드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까지는 이 리딩에 뽑고 싶진 않아요. 그분도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그 사랑은 식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놀스노드가 나오고 팔도 폴춘이 나왔다는 말은요, 이분이 여러분의 사람인 거고요. 여러분이 이분과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A가 아니라. A는 이분 인생에 거쳐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여지기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장난이야 라고 하거나 아유 너희들 나중에 후회한다 라고 보여지는 어떤 사랑이었을지언정, 카드는 말해주기로는 이 사랑이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왜 놀스노드가 나왔는지도 알겠어요. 이 사랑은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낸다라고 뭐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팔도 폴춘이 있다면요, 이분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의 어떤 큰 사이클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 그까이 거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우리 보통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사랑 그까이 거 별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그거 맞거든요. 그런데 그 도리 안에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고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면 그 답답한 안에 나를 계속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것은 물음표로 드릴게요. 홀리데이가 나옵니다. 일단 이 카드는요, 제가 꺼낸 이유가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휴가철에 해수욕장에서 만난다.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뭐 우연히 그렇게 만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솔직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은 약간 태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렇게 배 타고 섬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약간 되게 온화하면서도 그 시원한 바다와 이렇게 주는 어떤 여유로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에너지가 온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디론가 멀리 떠난다까지 표현은 하고 싶진 않고 두 사람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어요. 뭐 벌레겠니? 그런데 솔직히 갖고 있는 또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룰을 좀 바꿔봐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만날 때 뭐 반드시 뭐 소개팅을 만나야 된다든지 뭐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든지 이런 것 말고 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기는 한데, 제가 느껴지는 이 카드는요, 두 분이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리딩은 끝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리딩의 또 한 명이었던 A라는 분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A라는 분도 이 리딩의 관점에서 볼 때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행복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이게 소파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또 가져온 끝나지 않은 숙제 해봤습니다. 야, 아무튼 3가지 아이템을 하면요, 꼭 하나는 이런 리딩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전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